그래서 오늘은 몇차 tes트 컨트롤러를 어떻게 잘 설계할까에 대해서 프리퀀시 측면에서 컨트롤러를 설계를 하는데 그 방법이 루프 쉐이핑입니다. 우리가 센서티비티에 대해서 배웠고 컴플리멘터리 센서티비티에서 배웠는데 제가 이렇게 써더라도 알아서 G는 GS고 K는 KS라는 것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플랜트 GS는 어차피 기본 주어져 있는 거고 KS를 잘 컨트롤러를 디자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설명했다시피 S를 줄이면 프리퀀시에 대해서 S를 줄이면은 이게 디스터번스 리젝션이나 레퍼런스 트래킹을 잘 할 수 있는 거고 T를 줄이면은 오메가에 따라서 노이즈 리젝션을 잘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S와 T의 크기를 잘 줄일 수 있도록 뭔가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크기를 볼 때 이 1 플러스 GK, 1 플러스 GK 이게 둘 다 분모가 음 뭐랄까요? 이 크기를 계산하는데 1 플러스 GK의 크기를 바로 계산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얘가 어쨌든 분모와 분자가 있고 그럼 분모 분자 이렇게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S, S의 J 오메가의 크기를 해주면은 뭐 예를 들어 1 플러스 아주 뭐 간단한 예시를 볼까요? 어떠한 트랜스퍼 펑션이라도 1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2, 뭐 이러한 GK가 이런 거라고 봅시다. 그럼 S가 J 오메가에서 뭐 오메가가 3일 때의 크기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거의 크기를 오메가가 3일 때라고 하면은 S에다가 J 곱하기 3 더하기 J 곱하기 3 더하기 3, 네, 1. 이거의 크기니까 그럼 이것을 또 곱해주면은 분자로 올라가고 분모로 올라가는데 A 플러스 BJ, C 플러스 DJ. 그럼 이거 A 마이너스 BJ 해주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A 플러스 B, 최종적으로 M 플러스 NJ가 나오면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구해져요. 너무 대충 써가지고 글씨가 안 좋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 S와 T의 크기를 설계를 하는데 그 크기를 설계하는 게 K를 직관적으로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를 직관적으로 알아내기 쉬운 방법이 얘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프리퀀시가 작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S의 J 오메가가 어떠한 값보다 작아야 된다. S가 작아야지,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디스터번스와 레퍼런스가 도미네이트하고 그 상황에서 S가 작아야지 좋은 컨트롤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에 대해서 S가 굉장히 작다. 어떠한 오메가 1을 기준으로. 이런 게 약간 컨트롤러의 하나의 리퀘어먼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마그니튜드를 그려보면 어, 얘의 리퀘어먼트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가 마그니튜드라고 할 때 S의 크기라고 할 때 S의 크기가 입실론 1, 오메가 1부터 여기가 오메가를 축으로 보데 플랫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메가 1보다 작으면은 이게 입실론 1보다 작아야 되고 그거보다 크면은 뭐 그것보다는 더 넓은 큰 S를 가져도 돼. 그러니까 여기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컨트롤러를 설계를 했을 때 거기에서의 센서티비티 S는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S에서 S는 1 플러스 GK분의 1. 근데 이 GK를 L이라는 다른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이 L이 인풋 트랜스퍼 펑션이에요. 컨트롤러와 플랜트 트랜스퍼 펑션을 그대로 묶은 거죠, 오픈루프로. 실제로 이게 K, G니까 그냥 L은 오픈루프로 계산되는 그대로 얘를 곱한 GK인 거예요. 이때 그리고 우리가 따지고 있는 영역에서는 S가 굉장히 작으니까 S의 J 오메가 크기는 굉장히 작다고 가정을 하면은 1 플러스 GK가 1 플러스 L분의 1이 되는 거고 S가 굉장히 작으려면은 L이 굉장히 크다는 거와 같습니다. L의 J 오메가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래야지 S가 작아지죠. 그럼 L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1 플러스 L분의 1의 크기를 보면 2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S의 J 오메가의 크기는 그 상황에서 L J 오메가. 근데 1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L이 1보다 굉장히 크면 1의 크기를 무시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SJ 오메가가 입실론 1보다 작다라는 게 이 루크 트랜스퍼 펑션 LJ 오메가가 입실론 1분의 1보다 크다로 바뀔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하리 프리퀀시에 대해서도 해봅시다. 여기서는 TJ 오메가가 입실론 2보다 작은 과이어먼트가 생기는데 오메가가 어떤 특정 이상보다 클 때. 그럼 고대 플랫에서 마그니튜드를 그렸을 때 오메가 2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컴플리멘터리 센서티비티의 리ኳ이어먼트가 됩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않은 형태로 TS가 디자인돼야 되고 이 T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컨트롤러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TS는 1 플러스 GK분의 GK니까 이건 1 플러스 써보면 GK니까 1 플러스 L분의 L이라 볼 수 있죠. T의, T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 여기서 T가 굉장히 작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L이 굉장히 작으면 됩니다. L이 굉장히 작으면 1보다 굉장히 작아지면 T는 L이 1보다 굉장히 작아지면 1 더하기 L은 1과 비슷하다고 간주할 수 있고 얘는 T의 크기와 L의 크기가 같아져요. 비슷해져요. 이 상황에서 T가 입실론 2보다 작아야 된다는 리카이어먼트는 L이 입실론 2보다 작아야 된다는 리카이어먼트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T와 S에 관한 리ኳ이어먼트가 있고 그게 컨트롤러를 만들어내는데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이 1 플러스 GK분의 1 플러스 GK분의 GK 이거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구하기는 어렵지만 이 오픈룹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오픈룹에서 컨트롤러를 GK라고 했을 때 이 루트 트랜스포머 펑션만 따지면은 얘는 그냥 곱하는 거니까 디자인하기가 쉽거든요. 왜 쉬운지도 곧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L의 크기를 바꿔주는 거, L의 크기, 그러니까 S와 T의 리ኳ이어먼트를 L의 리ኳ이어먼트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들 프리퀀시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일반적인 미들 프리퀀시에 대해서 SJ 오메가 이거는 미들 프리퀀시를 떠나서 S의 크기는 항상 2.5보다 작으면 좋아요.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거는 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왜 좋은지. 근데 약간 경험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저로부터 그냥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항상 이래야지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게 스테빌리티와 버스티니스가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거나 디스터번스가 있거나 이런 언설턴티가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요. S가 항상 모드 프리퀀시에 대해서 적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의 컨디션이 미들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L의 크기가 고대 플롯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슬로프가 마이너스 30데시벨 기울기가 퍼 데케이드 보다 커야 돼. 즉 마이너스 40데시벨 퍼 데케이드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미드 프리퀀시에서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에서 이거는 스테빌리티가 안 좋다는 거고 마이너스 20데시벨 정도로 떨어지는 게 보통 적당합니다. 바람직 크기. 최종적으로 루프 컨트롤 네. 고대 플러스를 그렸을 때 고대 플러스 사실 한국식 발음인 것 같은데 저도 영어를 못해가지고 뭐라 발음 못하겠네. 네, 여튼 고대 플러스 바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튼 오메가 2에 대해서 루프 게인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들 프리퀀시와 하이 프리퀀시에서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입실론 1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입실론 2보다 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 1에 대해서 커야 되는 것은 입실론 1분의 1입니다. 이게 그냥 만약에 근데 모델 플랫이라고 기준을 한다고 하면은 입실론 1분의 1의 로그를 씌우면은 마이너스 입실론 1이 그리고 여기가 입실론 2 이거는 로그를 씌운 입실론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의 크기는 뭐 이게 뭐 데시벨 단위라고 하면 여기도 데시벨 단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데시벨 단위가 아니라면 입실론 1분의 1인 거고. 그래서 이것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가 금지된 지역. 얘는 입실론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금지된 지역. 그래서 루프 트랜스퍼 펑션 이 L의 개인이 얘네들을 지나지 않게 이렇게 컨트롤러가 설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미들 프리퀀시에서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의 슬로프는 뭐 마이너스 20데시벨 per 데케이드가 적당하고 마이너스 30데시벨보다 더 이렇게 급격해지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 C가 루프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인데 이거의 정의는 뭐냐? 크기가 1인 지점입니다. 두 개의 크기가 1인 지점이 루프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근데 루프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는 보통 한 개예요. 보통 여기가 이렇게 되다가 슬로프 하나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뭐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러다가 떨어졌다 올라졌다 떨어졌다 올라졌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크기가 1인 지점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별로 잘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밴드위스는 이 중에 가장 작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안 따질 거기 때문에 루프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랑 루프 밴드위스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두 개의 용어를 혼용해서 써도 별로 상관이 없을 텐데 엄밀한 정의로만 보면은 루프 밴드위스는 한 개, 루프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를 결정하냐? 우리가 고대플라 맨 처음에 봤듯이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는 이 반응의 속도를 결정을 합니다. 고대플랫에서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개인이 높은 것을 살려주면 오메가가 높을 때까지 프리퀀시가 높을 때까지
이게 높은 게인을 유지하면은 그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게 살아남는 거니까 리스폰스가 빠르다고 대략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가 클수록 예, 오메가 C가 클수록 faster 리스폰스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컨트롤러를 디자인하는데 이것만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플랜트에 대한 보데플랫의 마그니튜드를 이렇게 보데플랫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플랜트가 예를 들어 S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플랜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보데플랫 어떻게 그리죠? 오메가가 2일 때 기준으로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든 이런 식으로 보데플랫을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컨트롤러를 디자인하는데 루프 디자인을 하는데 이 루프의 디자인에서 컨트롤 리ኳ이어먼트가 다음과 같이 생겨요. 이렇게 이게 어떤 프리퀀시에 비해서는 루프 게인이 어느 정도보다 커야 돼. 어떤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루프 게인이 어느 정도보다 작아야 돼.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플랜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크기가 여기에 뭐 이렇게 충돌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럼 얘를 L은 GK니까 K를 잘 설계를 해서 얘의 게인을 올려줘야겠죠. 뭐 게인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 형태로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GK가 만들기 쉽냐? 그냥 1 플러스 GK분의 뭐 GK나 1 플러스 GK분의 1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GK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고대 플랫에서 했었듯이 트랜스퍼 펑션 G1과 G2가 있으면은 그걸 고대 플랫으로 그렸을 때 마그니튜드를 그렸을 때 이게 G1이고 뭐 이게 G2다라고 하면은 G1, G2는 얘를 그냥 합한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오메가 1, 오메가 2라고 하면 오메가 1, 오메가 2에서 둘 다 감소하니까 G1, G2가 합쳐진 만큼 크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더 감소하는 뭐 이게 G1, G2가 있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마그니튜드를 그대로 합쳐버리면은 G1, G2의 보데 플롯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뒤에 보데 플롯을 그리고 거기서 컨트롤러를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러를 디자인한 것은 K의 보드 플랫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합치면은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K를 잘 디자인을 하면은 이 리ኳ이어먼트를 없애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루프 게인을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루프 쉐이핑이라는 말이 있는데 루프 쉐이핑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프로포셔널. 그냥 컨트롤러가 P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수입니다. 예를 들어 KP가 10이라고 합시다. 어, 그 컨트롤러가 어떠한 상수 KP인데 KP가 10이라는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이거의 보드 플롯을 그리면 로그 20에 20에 로그 10에 10을 해주면은
2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K의 크기는 그냥 20으로 일정한 상태, 오메가에 따라서. 이건 무슨 말이냐? 나중에 뭐 우리가 플랜트에 대한 마그니튜드가 뭐 어떻게 그래플라시 그려졌다고 했을 때 얘를 20만큼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K는 K가 있으면 GK는 그대로 곱해지는 거니까 그대로 더해지는 거라서 20만큼 올리는 게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이 뭔가 컨트롤러를 디자인할 때 프리퀀시를 보면 그 프리퀀시가 원래의 플랜트에 대해서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전체의 게인을 다 올리는 거고, 그럼 우리는 특정한 형태의 게인만 올리고 싶은데, 그걸 컨트롤러가 S 플러스 S 플러스 어떠한 오메가의 제로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보레플라트 어떻게 그리죠? 마그니튜드? 여기에서의 K는 오메가를 기준으로 오메가부터 제로가 시작돼서 이때부터는 커지는 거고 처음에 0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요. 얘는 그래서 처음에 감소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20데시벨 per 데케이드로 오메가 바부터는 커지는 게 생겨서 여기서는 일정하게. 이때 여기에서의 마그니튜드가 0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얘의 역할은 오메가 바를 설정하면 로우 프리퀀시에 대해서 게인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모든 얘보다 작은 프리퀀시에 다 올려버리니까 설정해서 올리는 방법이 로우 프리퀀시도 있을 텐데 어떠한 특정한 값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계속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값을 유지하는 식으로 여기가 0이고 오메가 바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게인을 KS가 S 플러스 베타분의 S 베타가 베타는 1보다 클 때. 이렇게 컨트롤러를 디자인을 하면은 컨트롤러 게인 유지하다가 베타분의 오메가부터 폴 때문에 감소를 하다가 오메가에서 제로 때문에 증가를 하니까 다시 유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정확하게 0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0을 안 쓰는 게 낫겠네. 좀 작은 값이긴 한데 실제 크기는 거기에다가 오메가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데시벨 자체가 0은 아니라서 마찬가지로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하이 프리퀀시는 부스트를 할 리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하이 프리퀀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루프 컨트롤러 디자인을 할 때 여기를 올려야 되고 여기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게인을 쭉 올려줘야 되고 여기는 게인을 쭉 떨어뜨려줘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더 빨리 떨어뜨려주는 것을 더 빨리 불어 떨어지게 여기가 0 근처의 값인데 0 근처의 값보다 더 적어지고 0 근처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0을 대략적으로 줄게요. 그리고 설명하기가 편할 테니까 이때 KS는 S 플러스 오메가 거고요. 그럼 이때는 폴이 오메가에서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무대 플러스의 마그니튜드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하이 프리퀀시의 영역의 게인을 전체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려줄 수가 있는데 AS는 S 플러스 베타 오메가 오메가를 가를 기준으로 베타 오메가 베타 고요. 이건 개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상태의 컨트롤러. 이러한 리드 컨트롤러를 는 우리가 루프 게인의 리콰이어먼트 올리는 행동은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 보통 필요한 게 여기에서 이 슬로프가 마이너스 20데시벨 정도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은 우리가 얘를 올리려고 하고 얘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결국 기울기가 계속 엄청나게 급격해지면은 항상 리ኳ이어먼트는 잘 만족이 돼. 근데 여기에 스테빌리티를 위해서는 중간 미들 프리퀀시에서는 얘가 슬로프가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이 슬로프를 안정적이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게인을. 그때 이 리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게인을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러들이 있을 때 얘네들의 역할이 KP는 전체적으로 게인을 올려줘요. 전체적으로 게인을 올려주기 때문에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이 제휴 루프 게인의 크기가 1인 지점인 거잖아요. 그럼 이 1인 지점의 오메가를 올려주는 전체적인 GK의 게인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GK의 크기가 1인 오메가를 찾을 때 그 오메가 C가 더 커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늘려주는 역할을 프로포셔널 게인이 하고요. 인테그럴 부스트는 인테그럴 부스트와 로우 프리퀀시 부스터의 역할은 같은데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게인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인테그럴 부스트는 PI 컨트롤러와 같아요. 얘는 하이 프리퀀시의 게인을 줄여주는 거고 얘는 말했듯이 슬로프의 높이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하는데 보통 쓰여서 이게 스테빌리티나 오버스티니스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컨트롤러를 디자인을 하는데 우리가 마그니튜드를 조사를 할 때 여기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하면은 이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이쪽으로 점점 올려주는 게 프로포셔널 게인이고요. KP. 그리고 여기에서 아, 원래의 이러한 형태의 마그니튜드 게인이 있었을 때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얘를 조금씩 이렇게 올려줘야 되죠. 이 올려주는 역할을 로우 프리퀀시 부스트가 하죠. 하이 프리퀀시에서 점점 내려주는 역할을 하이 프리퀀시 로프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마그니 이렇게 뭐 리ኳ이어먼트가 루프 게인에 따라서 있을 텐데 그 리ኳ이어먼트를 맞춰주도록 로우 프리퀀시 부스트 프로포셔널 게인이 스피드 오브 리스폰스를 관장하는 A고 로우 프리퀀시 부스터와 하이 프리퀀시 무로프를 컨트롤러를 잘 사용을 해서 잘 조합을 해서 원래의 컨트롤러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컨트롤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KS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이 프리퀀시는 S 플러스 오메가 분의 5. 이 컨트롤러들이 있을 때 각자의 컨트롤러 프로포셔널 게인, 로우 프리퀀시 부스트, 하이 프리퀀시 로로프가 있다면은 전체 컨트롤러는 얘네들을 곱한 형태로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어주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보면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플랜트가 S 플러스 2분의 지금 시스템이 레퍼런스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플랜트가 있고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노이즈가 섞이고 있어. 그럼 이게 사실 센서티비티나 뭐 컴플리멘터리 센서티비티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루프, 오픈루비라고 생각하고 케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GK라고. 이때 프로포셔널 게인. 뭐 예를 들어 컨트롤러가 단순히 하나의 상수다. 3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건 우리가 P 컨트롤러랑 똑같은 거죠. 여기 P 게인 하나 넣어주고 컨트롤러, 이게 플랜트로 넘어가는 거니까 P 컨트롤러랑 똑같은데 P 컨트롤러의 역할이 어, P 컨트롤러의 역할이 그중 특징 중에 하나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KP의 게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줄어드는데 기억나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에러에 대해서 에러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주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센서티비티 하면서 했었던 건데 센서티비티의 레퍼런스에
노이즈. 뭐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S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S는 1 플러스 GK분의 1인 거고, 원래 이거의 크기인데, K가 3으로 들어갔으면 이 GK가 3G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크기가 커졌으니까 1 플러스 G인 것보다 크기가 작게 돼요. 이런 측면에서 K가 커지면 K에 3을 넣어주면은 센서티비티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서 for steady state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프로포셔널 게인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늘린다고 했어요. 얘는 빠른 반응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랬을 때 원래의 함수, 원래의 GS는 S 플러스 2분의 5니까 얘는 오메가가 2일 때부터 감소하죠. 오메가가 2일 때부터 감소하는 형태의 보네 플랫의 마그니튜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얘의 크기는 B0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죠. B0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2분의 5의 데시벨 크기로 만들어주면은 데시벨 크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G에서 우리가 컨트롤러가 3이라고 했으니까 컨트롤러는 0보다 큰 값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파란색 선이 돼주고 그럼 루트 L, L의 개인은 이 파란색에다가 검은색을 더한 거니까 플러스 뭐 여기가 대략적으로 어느 값으로 돼서 좀 더 증가하는 전체적으로 이만큼 파란색만큼 검은색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루프 게인이 되는 거고 이때 봤을 때 여기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되죠.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증가했으니까 패스트 리스폰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반면에 게인이 높은 영역 하이 프리퀀시까지가 게인이 더 높아졌잖아요. 원래 고대 플랫에서는 이 정도까지가 게인이 높았는데 0보다 큰 게 여기서 하이 프리퀀시의 게인을 더 높였어요. 이 말은 하이 프리퀀시에가 해당하는 노이즈의 영향을 더 키우는 말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이 아웃풋이 더 지글지글 되는 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패스트 리스폰스니까 원래의 컨트롤러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프리퀀시 측면에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럴 부스트는 뭐 예를 들어 KS가 S분의 S 플러스 0.5라고 합시다. 인테그럴 부스트는 PI 컨트롤러랑 사실 똑같다고 했는데 PI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얘도 센서티비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 이게
플랜트가 예를 들어 1차라고 했으니까 플랜트가 지금 S 플러스 2분의 5잖아요. 같은 차원에 대해서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5에다가 컨트롤러 S분의 S 플러스 0.5 하면은 분모가 1차, 분모도 S 2차, 분자도 뭐 2차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S 플러스 S 플러스가 되는 거고, S가 0으로 갈 때, S가 0으로 갈 때가 T가 무한으로 갈 때 따지는 거랑 같잖아요. 그때 센서티비티의 크기는 0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센서티비티가 0이 되면은 레퍼런스에 대한 에러가 0이 되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S 플러스 0.5, S가 처음부터 컨트롤러를 보면 얘 보데플라 마그니튜드를 보면 처음부터 감소하고 있다가 S가 0.5일 때 0.5가 이쯤 정도 될 것 같은데 0, 1, 2, 3, 4, 5 여기가 0.5네요. 대략적으로 이쯤부터 이렇게 0을 유지하는 어프록시메이션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보데플랫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의 플랜트의 보데플랫에다가 이만큼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증가를 시켜줘가지고 컨트롤 L 자체가 이만큼 이 파란색만큼 원래의 검은색의 증가를 해서 빨간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는 일정하고 로우 프리퀀시만 이렇게 올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로우 프리퀀시를 올렸다는 건 뭐냐? 우리가 S가 적어졌다라는 것은 디스터번스 리젝션이 잘 되고 레퍼런스를 잘 따라가는 거죠. 자, 레퍼런스를 원래의 플랜트 컨트롤러가 없을 때보다 원래 더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더 잘 따라가는데 우리가 보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컨스탄트한 뭐 레퍼런스를 주고 있으면은 얘의 오차는 평균 오차는 0으로 될 거예요. 물론 노이즈 때문에 완벽하게 오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얘는 그 로우 프리퀀시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오메가 C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처음에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처음 이 반응 속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얘를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같은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볼 수 있다고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 게인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한 센서티비티가 같죠. 그런 측면에서 노이즈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이 센서티비티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가 않죠. 마지막으로 하이 프리퀀시로 KS는 10분의 얘는 컨트롤러를 보면은 처음에 해 0의 크기를 하면은
K0을 했을 때 오메가가 0일 때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0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어디서부터 주냐? 오메가가 10일 때부터 줄어요. 오메가가 10일 때부터 이렇게 어프록시메이트 된 보드 플러스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크기가 0이니까 로우 프리퀀시는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하이 프리퀀시에서 얘의 크기를 더 감소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이 프리퀀시에서의 역할은 뭐였다? 노이즈 리젝션이죠. 그래서 뭐 아주 미세하지만 노이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는데 확대한 걸 보면은 조금 더 그 크기가 줄어들었고 약간 더 하이 프리퀀시가 로우 프리퀀시처럼 스무딩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줄이기는 어렵지만 하이 프리퀀시에서 게인을 더 낮춤으로써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다.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는 여기서는 안 변했고요. 그러니까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똑같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로우 프리퀀시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레퍼런스 팔로잉이 더 잘 됐다 이런 효과가 없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를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러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하이 프리퀀시 오로 리드는 뭐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나중에 쓸 건데 지금은 일단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프로포셔널 게인, 인테그럴 부스트 혹은 로우 프리퀀시 부스트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로 그래서 루프 게인의 리ኳ이어먼트가 있어요. 어떤 오메가보다 작을 때는 이 게인이 어느 정도 커야 되고 어떤 오메가보다 클 때는 게인이 어느 정도 작아야 된다. 왜냐? 노이즈 리젝션을 해야 되고 레퍼런스 컬러잉을 잘하면서 디스털번스 리젝션을 해야 되니까 그 리ኳ이어먼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 리ኳ이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KP, 이 인테그럴 부스트, K 하이 프리퀀시 롤프를 잘 디자인해서 컨트롤러를 설계를 해주면은 이 컨트롤러 설계는 그냥 보드 플랫이 그대로 더해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픈루프 컨트롤러처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잘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나아가면은 PID 컨트롤러가 왜 PID 컨트롤러를 이 루프 쉐이핑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시간이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이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홈워크를 보면 일단 홈워크가 보드 플랫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 손과 자를 이용해서 직접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S 플러스 0.1, S 플러스 10 이러면은 S 플러스 0.1 뭐 이때 그때 뭐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기울기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제로와 폴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그렸을 때 마그니튜드와 페이스를 그리려는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그거대로 그리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다 100점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매트랩으로 그냥 이 펑션 넣으면은 트랜스퍼 펑션 넣어가지고 보드 플랫 그리라고 하면 보드 플랫이 딱 돼요. 매트랩은 정확한 보드 플랫을 그려주겠죠. 제가 원하는 것은 어프록시메이트된 손으로 그리는 보드 플랫이고 그게 대략적으로 비슷한지를 봐요. 그러면 정답이라는 것을 채점할 수가 있을 테니까 서로가 본인이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손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고 세 번째 문제가 방금 보였던 루프 쉐이핑으로 컨트롤러를 디자인하는 방식입니다. 플랜트가 주어져 있고 플랜트 컨트롤러의 리ኳ이어먼트가 있어요. 센서티비티가 어느 정도보다 만족이 돼야 되고 컴플리멘터리 센서티비티가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된다. 그럼 방금 설명해드렸다시피 이 프로포셔널 게인, 인테그럴 부스트, 하이 프리퀀시 로르트 이 세 가지 컨트롤러를 잘 조합해서
루프 게인을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루프 게인을 맞춰줘서 컨트롤러를 디자인하고, 제가 여기다 보드 플랫 하나 더 주워서 넣어서 드릴 건데, 보드 플랫까지 그려보면서 우리가 이 리ኳ어먼트를 맞췄다. 라고 하면 숙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결국 우리는 보드 플랫을 기반으로 시작해서 이제 프리퀀시 측면에서 컨트롤러를 성능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뭐가 좋은지,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뭐가 좋은지, 걔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고,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의미하는 게 뭐고, 걔네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까지 배운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루프 쉐이핑이고, 다음 주부터는 또 나이키스트 플랫이라고 해서, 사실 중간고사 이후부터가 계속 어려워요. 저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저도 자동 제어 수업을 들었을 때, 중간고사부터, 이후부터, 교수님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잘 버텨내시고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지금 뭐게 하나, 가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 맞아.